갭이 차올라야 그 전세가가 매매가를 자극해서 올라간다. 라는 어떤 공식 아닌 공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자, 이렇게 그치. 그게 내가 키포인트, 지난 장하고 이번 장의 키포인트인데, 방금 말씀하신 전세가 차올라야 매매가 오른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세가 차오르는 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그렸었다니까요, 그때. 지금도 있어요. 보여줘봐요. 이게 뭐냐면, 자, 전세가 올라서 매매 틈밑까지 올라오면 매매를 밀어 올린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실제로도 2013, 10년대, 그러니까 초반에는 매진갭이 되게 작았고, 강서구 이런 데 가면 3천만 원짜리도 많았고, 뭐 5천만 원 살 수 있는 곳도 되게 많았고, 강남도 갭 1억이었어요. 2018년까지.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집이 내린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공급도 없었어요. 건설사들이 다 망해가지고. 왜 그랬냐? 사람들이 매매 필수제인데, 주택은 필수제 아니야? 근데 전부 다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택권이 있잖아. 뭔 선택권이 있어? 임대라는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전세를 살았던 거죠. 전세. 그래서 전세 가격이 미친 전세라고 했죠. 박근혜 때 미친 전세. 네. 그래서 전세 대출이 그때 80억이었나? 전세 대출에 대한 제도 자체가 없었고, 대출받아 전세 들어간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 전세가 1억 하는 게 한 번 2년 지나고 나면 막 2억 하고 이러는 거야. 어디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끼리 그때, 어디서 1억을 만드냐, 2년 만에. 말도 안 된다. 연봉이 5천인데, 한 번도 안 쓰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불만이 폭발했어요. 왜? 아무도 안 사니까 전세를 선택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던 거죠.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랬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매매하고 전세 가격이 붙으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왔어. 그때. 투자자 들어왔고 이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정부에서 그걸 장려했어. 전세 공급이 늘어나야 전세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또 있을 거 아니야. 대출도 해주고, 대출도 해주면서 전세 가격이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라는 제도도 만들어주고 세금 혜택도 많이 줬죠. 그러면서 집을 막 사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갭 투자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전에는 전세 끼고 산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전세 투자자들이 막 들어와고 집을 막 사고 차익을 막 보니까 배 아프다 그러면서 자기도 따라한 거지. 아, 전세 살면 안 되겠는데? 매매로 가야 되겠는데? 그런 거지. 그 상황을 재현해보면 이런 거죠. 아니, 자기야, 이번에는 집을 사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건설사 당황하고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고 지금 이상한 아줌마가 대통령 돼갖고 나라가 개판인데 무슨 집을 사냐고. 세계 경제 안 봤어? 근데 자기야, 내가 좀 알아보니까 지금 전세가 2억 8천인데 매매가 3억이래. 그냥 사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남편이 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경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치? 그런데 2년이 지났어.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자기야, 이제는 집 사야 되지 않겠어? 남편이 또 세계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정치가 또 그러는데, 자기야, 작년에 2년 전에 자기가 전세가 2억 8천인데 매매가 3억인데 하나 사면 되지 않겠냐고 했잖아. 근데 안 산다 그랬잖아. 지금 어떻게 됐어? 전세가 3억 2천이고 매매가 3억 5천이야. 그래서 이제 집을 사는 거지. 그러면서 실수요자에 달라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택이 전세를 선택하는 영향, 이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임대 쪽에서 돈이 이제 매매 쪽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투자에 대해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쪽은 마이너스예요. 전세 쪽은, 전세는 마이너스예요, 수요가. 매매는 플러스를 되니까 이제 가격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왜? 전세 사는 것보다 매매가 훨씬 이익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오르면 매매를 밀어 올린다. 이런 개념이 그 투자자들 세상에서 세상을 지배했던 거죠. 그게 바이블이었어요. 그래서 갭 붙은 거 사면 된다. 다 그랬어요. 갭 붙은 거 리스트 쫙 그냥 블로그에다가 막 100개씩 올려주면 전화 걸어 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올랐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신념이 돼버린 거지. 처음엔 생각이 행동을 해보니까 신념이 되고 신앙이 돼버렸어. 갭 투자. 만약 얼마나 많이 나왔어. 근데 이번 장은 좀 다르다는 거지. 이번 장은 그래서 그 올라간 다음에 금융위기가 항상 와야지 집을 잡았거든. 정권이 잡는 게 아니고 규제가 잡는 게 아니고. 금융위기 딱 오고 나서 이제 다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젊은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이 달라졌어. 집을 사면 오르는구나. 전세 사는 것보다 길게 보면은 집값 많이 떨어져서 사놓으면 집이 되는구나. 그래서 전세가율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어. 전세보다 집이 더 빨리 올랐어.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있던 사람들 그 신앙으로 생각해 보면, 전세 매매 갭이 안 붙었는데 어떻게 집이 올라가지? 이게 말이 돼? 그렇죠. 그치? 말이 돼?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거품이다. 전세가 더 올라야지 집이 오른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 그런데 현상은 계속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전세를 안 살고 매매로 다 대출받아 사고, 트렌드가 바뀌어버린 거지. 그리고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가지고 실수요자들
실수요자들 위주로 다 돌아가서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갭투자 하지도 않아.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그냥 전세 사느니 집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세를 안 들어오고 대출 받아서 그냥 사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매정 갭이 벌어지면서 전세는 천천히 오르는데 매매가 더 빨리 올라버리는 거죠. 그죠? 투자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커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돈의 흐름이 정해져 있는 돈이 정해져 있는 주택이라는 공간 안에서 매매로 가느냐 임대로 가느냐인데 옛날에 임대로 많이 갔다가 매매로 온 거고 이건 지금 바로 임대로 안 가고 바로 매매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방은 약간 달라요. 근데 저도 지방은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갭 투자 다해가 재미 보다가 막 지방에 갭 붙은 걸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지방에 갭이 붙은 거는 이게 진짜로 사기 싫은 거야. 임대만 살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갭 투자자 들어가고 가격을 조금 올리면 이 사람들이 이게 사야 되거든? 안 사는 거야. 안 사. 갭이 붙었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버린 거지,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막 이러면서 계속 서울의 중심부만 선호를 받으니까 중심부만 먼저 오른 거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전세 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이제 주택 구매자들이 많이 알아버린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상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임대로 갔다가 다시 매매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매매로 돈이 주택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유동성이 매매로만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이 현상은 앞으로도 좀 유지가 되길.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오르고 있으니까. 네, 오르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옆으로 퍼질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던 거잖아. 그래서 지난 장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똑같진 않는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똑같이 반복되진 않는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내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정도 느낌이면 수도권 외곽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겠죠. 분위기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는데 서울을 반으로 그 경기도를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면 경기도의 서쪽에 인천이 붙어 있잖아요. 자, 보면 딱 4등분을 해보면 동남권, 그죠? 동남권 4분면으로 딱 나누면 동남권에서 시작해가지고 동남권에서 온기가 점점 옆으로 퍼지겠죠. 그죠? 동심원을 그리면서 커지는데 확산은 맞는데 지역마다 이제 상승의 속도하고 시차가 많이 크겠지. 동남권은 상승률도 더 많고 시간도 빠를 거고 서쪽으로 갈수록 상승률도 작고 시간도 느리겠죠. 그 차이인 거죠. 동심원을 그래서 똑같은 동심원이 아니라 원의 중심이 동남권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커지는 그런 원일 거다. 이런 이야기야. 재미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동그랗게 똑같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건데 이게 커지는 건 맞는데 이게 중심이 이렇게 태풍이 경로처럼 동남쪽으로 태풍이 경로하면서 태풍이 점점 커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디 가야 되는지는 뻔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거냐? 말 바꿔가면서 도대체 몇 번째 하고 있는 거냐?